안녕하세요. 생계형 애니메이터입니다. 이번 시간은 클립스 기초 부분인데요. 그 레이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기초 부분은 그 라이트 테이블에 대해서 얘기 나눴죠. 이번엔 레이어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아는 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하죠, 레이어. 그러니까 지금 이 클립 스튜디오를 이제 처음 접하신다든지 좀 해보시려는 분들은 이 부분이 좀 헷갈릴 거예요. 레이어. 요 지금 이 부분이 레이어거든요. 그 레이어하고 타임라이너고 연동은 되는데요. 이 창에 작업창에 이걸 작업창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안에 보이려면은 항상 타임라인에 들어와야 됩니다. 근데 이게 타임라인 없이도 물론 여기서 작업은 가능해요. 그 포토샵이랑 똑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 이 애니메이션 클립 스튜디오에서 애니메이션 기능을 쓸 때 이 레이어에 아무리 자료가 이게 소재라고 보시면 돼요. 이 소재가 많아도 타임라인에 안 들어가면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타임라인으로 갔을 땐. 그런데 만약에 이 타임라인 없이 레이어로만 작업할 때는 이 소재들이 전부 이렇게 필요하죠. 영상에 나오죠. 출력했을 때. 그 좀 상관관계에 대해서 좀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를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일단 상관관계는 이제 다시 한번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지금은 우선은 이 레이어의 명령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시로 한 거는 원더우먼 작업했던 파일인데요. 작업했던 파일인데 전화가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편집을 한번 잘라야 되는데 그러면 예. 어쨌든 자 작업 파일인데요. 작업했던 파일을 예로 들게요. 이게 일단 원화가 많아야 예시 들기가 좋아가지고 일부러 좀 이런 걸로 했습니다. 뭐 방송 이건 이제 비디오 나왔으니까 보여줘도 상관없을 거예요. 이게 이제 레이어고요. 이거 보시면은 이제 뭐 오토 액션 있죠. 그리고 뭐 작업 내역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레이어 창을 보시면 요게 이제 불투명도 영어로 된 데는 오퍼시티나 트랜스페어런츠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요걸로 이제 이렇게 농도 투명도를 조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합성 모드인데요. 이걸 참 많이 써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 뭐 설정 붙여넣거나 할 때 보면 비교 어두움 곱하기 이런 것들을 많이 쓰거든요. 그 여기 되게 많아요. 이런 것들이. 근데 저는 주로 비교 어두움 곱하기만 쓰는데 요게 좀 제일 많이 쓰이더라고요. 애니메이션에서는. 그리고 뭐 나머지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레이어 합성 모드에서 많이 쓰이는 저기 뭐 일러스트나 웹툰 하는 분들은 많이 쓰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뭐 그런 거 쓸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뭐 저는 굳이 뭐 이거를 따로 공부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유튜브나 이런 자료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걸 참고로 하시면 되고요. 요건 그 정도고. 그리고 요게 이제 레이어 색 선택하는 거고요. 영상에 보면 많이 나오죠. 그리고 요것은 클리핑이라는 건데 이거를 우리가 많이 쓸지 모르겠어요. 뭐 우리 같은 생계형이 뭐 이런 뭐 클리핑이나 참조 레이어, 밑그림 레이어 뭐 이런 거 쓸 일은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이 레이어 잠금은 가끔 써요. 요거는 밑그림을 손대기 싫을 때 잠가 주는 거거든요. 이거를 잠가 주면 이걸 한번 잠가 보겠습니다. 잠가 보시면 아무것도 안 그려져요. 변형도 안 되고. 근데 이거를 잠금을 풀면 바로 이렇게 그릴 수가 있죠. 그 이동도 할 수 있고 그때 쓰이는 거고요. 요거는 투명 픽셀 잠금이라 그래가지고 이걸 잠가 놓으시면 안 그려져요. 근데 좀 두꺼운 걸 보여드릴게요. 요런 투명하지 않은 부분은 그려지거든요. 왜 안 되지? 근데 이걸로 알고 있었는데 말이죠. 다 안 그려지네요. 예,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제가 곱하기 모드로 돼 있어서 그래요. 예, 표준 모드로 바꿔볼게요. 그려지죠?
요런 식으로 쓸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투명 픽셀 잠금은. 그리고 한 번 더 다시 누르면 해지가 되고요. 저는 그리고 클리핑이라는 거는 뭐냐면 음, 클리핑이라는 거는 클리핑은 이 타임라인 상에서는 이게 같은 폴더 안에 있어도 어 다른 그 위치에 있는 걸로 인식을 하거든요. 요 애니메이션 폴더 안에 있는 거 클립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근데 포토샵은 한 장의 그림으로 인식하는데 얘는 이 애니메이션 폴더에 쓴 개별 객체로 보기 때문에 클리핑 같은 거 쓰려면은 이렇게 폴더를 작성하여 레이어 삽입을 하신 다음에 여기 안에서 해결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뭐 어떤 거냐면 자 보여드릴게요. 아유 이거 김 너무 무거워져요. 자 요 그림을 샘플로 작업하겠습니다. 폴더를 작성해 레이어 삽입을 하고 얘를 클리핑을 눌러줘요. 그리고 레이어 하나를 만들어 놓으면 아 이거구나 이거. 죄송합니다. 저도 이거 많이 쓰는 건 아니라 아래 레이어 클리핑이거든요. 그러면은 그 밑에 요 아래 레이어에 그 물감 묻어진 데만 그려져요. 이거는 투명 픽셀 잠금하고는 좀 비슷한데 아 예를 들면은 페인트 통 툴 가지고 요 밑에서 이렇게 해놓고 부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뭘 그릴 때 이 색칠 칠해진 데 있죠 밑에 레이어 요 부분만 그려집니다. 요 클리핑 같은 경우는 이것도 뭐 사실 쓰일 일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가끔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쓰진 않습니다. 그리고 요거 참조 레이어 같은 경우는 가끔 쓰일 때가 있는데 칼라 할 때 좀 쓰이거든요. 근데 요걸 이렇게 참조 레이어 하면은 여기 보시면 올가미 채색이 있었나? 가끔 보면 이제 참조 레이어를 뭐 참고로 해서 뭐 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봤나요, 제가? 여기서 여기 있네요. 예. 참조 레이어를 누르시면 얘를 얘가 지금 참조 레이어로 돼 있죠? 예. F2 누르고 여기 폴더를 작성해 레이어 삽입 누르고 레이어 추가하고 여기서 참조 레이어 참고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쓰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굳이 이것도 별로 쓰일 일이 없습니다. 근데 이런 솔직히 레이어가 되게 중요한데 자료는 많습니다. 이게 더 궁금하시면 여기저기 많이 찾아보시면 돼요. 근데 귀찮으신 분들 위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리는 거거든요. 참조 레이어는 말 그대로 다른 레이어를 참고로 사용한다라는 개념으로 알아두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게 밑그림 레이어인데 이거를 요걸 밑그림 레이어로 설정을 해 두시면 출력할 때 얘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보시면은 이거였나? 네, 여기 있잖아요. 세련의 밑그림 출력. 요걸 선택해야지만 출력이 되는 그런 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일하면서 이거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밑그림 레이어. 이거 잠금 장치 이거는 가끔 쓰거든요. 그래서 단축키로도 만들어 놨고요. 요거는 아까 보여드렸죠. 투명 픽셀은 안 그려진다는 거. 약간 클리핑이랑 좀 비슷하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그 이 그려진 데다 직접 작업하는 거고 클리핑은 레이어를 하나 만들기 때문에 뭐 색채 보조나 뭐그 보정이나 이런 거 할 때 사용할 수 있어서 이것도 많이 쓰이긴 쓰이더라고요. 웹툰 하시는 분들은. 근데 우리는 생계형이 뭐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잖아요. 생계형. 참고로 제 동생은 생계가 아닙니다. 춥네요. 예. 그리고 여기 이제 추가로 이걸 보여드리면 요거는 아래 레이어의 전사. 이것도 잘 안 썼어요, 저는. 이건 결합. 요거는 이렇게 결합하는 건 뭐 제가 가끔 레이어 합칠 때 쓰는 거고요. 이거는 그냥 단축키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밑에 제일 먼저 선택한 게 이름이 됩니다. 그 다음에 Shift 키 누르고 선택하고 우클릭 하신 다음에 여기서 여기 선택 중인 레이어 결합 있잖아요. 이걸 좀 주로 많이 쓰거든요. 이것도 이제 G키 눌러서 이렇게 하면 빠릅니다. 단축키 쓰면. 그리고 뭐 그 정도면
되겠죠, 레이어는. 그리고 레이어 활용 방법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또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지금 새로 한번 만들게요. 컨트롤 N, 애니메이션, 오케이.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는, 지금 컨트롤 N, 다시요. 저기 타임라인 없는 걸로, 이거 타임라인이 없죠. 요거 같은 경우 일반 적화적인 느낌인데, 아니지, 죄송합니다. 컨트롤 Z죠. 네. 1번 레이어죠. 그리고 여기서 그 신규 애니메이션 셀을 누르잖아요. 안 애니메이션 셀이 안 눌러집니다. 어차피 단축키로 만들어 놨는데, 저도 단축키로 애니메이션 셀을 눌러도 이 상태에서 안 눌러집니다. 그냥 신규 레이어, 요 레스터 레이어만 눌러지거든요. 요걸 2번으로 놓고요. 그러고 3번으로 놓고요. 4번으로 가고 5번으로, 이렇게 레이어가 5개 있다고 보면 한 장으로 보이잖아요, 이건. 그죠? 근데 여기다가 뭐 폴더를 작성하여 레이어 삽입, 폴더를, 이게 애니메이션 폴더 만드는 겁니다. 폴더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건 이제 한 장처럼 되는 거예요. 한 장처럼. 이거 부트명도 한 장으로 조정되고. 근데 이제 이거 여기다가 애니메이션 폴더를 만들어 볼까요, 한번? 여기 보시면은 신규 애니메이션 폴더 있죠. 이걸 누르면 요 폴더 만들어집니다. 여기 안에 요 숫자 보이시죠? 여기 안에는 파일 이름이, 파일 개수거든요. 0이죠. 이거를 여기다가 시프트 키를 누르고 전체를 드래그 앤 드롭해서 누면 5개가 들어갔죠. 자, 한번 볼까요? 자, 지금은 그 차이를 못 느끼실 겁니다. 근데 여기에 어니언 스킨이 눌러져요. 어니언 스킨 누르면 우리가 보통 작업하는 거랑 똑같이 되죠. 이거를 이제 저도 얼마 전에 아는 후배분이 이런 게 있다더라라고 알려줘서 이 친구 이걸 쓴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이걸 다 단축키를 만들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세로를 이렇게 보는 거는 잘 안 봐요. 그래서 뭐 이런 경우 뭐 저는 이제 Shift T로 단축키를 만들어 놨는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다 넣고 작업을 하죠. 근데 이게 저는, 왜냐면 라이트 테이블을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라이트 테이블 되나 한번 해볼까요? 되긴 되네요, 라이트 테이블도. 예, 되네요. 어쨌든 그 요렇게 해서 작업을 합니다. 타임라인 없어도.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타임라인에다 놓고 작업하는 걸 더 선호합니다. 이게 5장이죠? 정도 6장 가고, 예. 그리고 이렇게 해놓으면은 여기서도 작업할 수, 이게 이제 폴더가 이런 식으로 단순 레이어하면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이것처럼 폴더가 막 3개, 4개 정도 되면 이게 되게 복잡해져요. 그리고 뭐 일하다 보면 여기다가 그릴게, 여기다 그리고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보통 여기서 이제 단축키로 왔다 갔다 하면서 작업을 하는데, 볼게요. 잠깐만요. 이거죠. 이게 이제 여기서 여기다 그려야 되는데 밑에 그려질 때가 있어요. 그때 항상 요거를 이렇게 선택해서 작업을 하고 나면 되거든요. 그리고 레이어가 너무 많아지면은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좀 번잡스럽습니다, 개인적으로. 어쨌든 그 정도 되고요. 그리고 요거 이제 마스크 같은 경우는 애니메이션 하면서 별로 쓸 일이 없죠. 우리가 저 애니메이션 작화하는 부분에선 칼라 부분이나 효과는 데는 필요합니다, 하기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레이어 삭제하는 거고, 그리고 요것도 많이 쓰입니다. 이거 제가 이 파일을 선택한 이유가, 길어요, 레이어가. 일하다 보면 우리가 레이아웃을 끄고 키고 하는 때가 자주 있거든요. 정신 산란할 때. 그럴 때 이제 요거 레이어 투 페인으로 표시 있잖아요. 요걸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2개의 창이 나옵니다. 이게 밑에 깔려 있을 수도 있어요. 그때 요거를 살짝 잡고 올려주세요. 그러면은 여기서 작업하는 거 있고, 밑에다 내리고, 여기는 레이아웃이죠.
라프를 할게요. 라프를 키는 기능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 원화가 들어가면 여기서 이걸 누르고 작업할 수 있고요. 이거 많이 쓰입니다. 레이어가 길 때. 그리고 뭐 또 필요한 설명이 있을까 모르겠네요. 이게 많은 분들이 레이어하고 타임라인하고 좀 정리를 못 하세요. 정리를 하기보다 이해를 잘 못 하세요. 우리가 보통 타임시트는 예, 타임시트는 세로로 쓰잖아요. 세로로 1, 2, 3, 4 막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레이어랑 타임시트랑 구분을 잘 못하세요. 그게 아니라고는 해도 좀 이 부분 때문에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세로로 쌓여 있는데 그럼 밑에 있는 게 전사되듯이 보여야 되는데 왜 안 보여주냐? 근데 정확하게는 가로로 쌓여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타임라인이 애니메이션 폴더로 들어가 있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세로로 시트 정리된 걸 가로로 펼쳐놓은 걸 타임라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레이어 같은 경우는 우리 라이트 박스 있잖아요. 라이트 박스. 라이트 박스. 여기에 작화지나 우리가 작화한 게 되게 쌓여 있잖아요. 이 칸에. 그죠? 근데 이게 타임시트에 기입이 안 되면 이거는 쓰레기죠. 이게 쓸 일이 별로 없잖아요. 여기 타임시트에 없는 작화지는 사용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게 이 레이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타임시트가 타임라인이고. 근데 여기에 소재가 많으면 많을수록 활용도가 높을 수도 있겠죠. 이게 디지털 장점이 여기서 삭제를 누르지 않는 이상 이 소재는 지워지지 않죠. 그리고 우리는 작화지에다가 소재를 쌓아놓으면 공간 차지하고 지저분해지는데 얘네는 그럴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레이어와 타임라인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포토샵을만 다루셨던 분들은 이 두 개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세요. 쉽게 말하면 카트 봉투라고 생각하셔도 되죠. 카트 봉투에 우리가 작화한 것들이 많이 있다 한들 여기에 적혀 있는데 여기 안 적혀 있으면 이게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거꾸로 여기에 적혀 있는데 여기 소재가 없으면 그것도 문제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그, 이걸 한번 볼게요. 19번. 그냥 이걸로 할게요. 하던 거. 이거를 만약에 이 작화지 삭제를 해버려요. 시트는 있어요.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는 겁니다. 혹시 이해 가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레이어는 좀 공부하시고 싶으시면 저는 이제 소프트웨어 전문가도 아니고 애니메이터입니다.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저 쓰는 것만 쓰고 저도 필요하면 그때그때 이거 저 유튜브나 블로그 찾아봐가지고 공부하고 이제 책도 한 권 있거든요. 책 보고 찾아서 공부를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많이 알아보셔도 자료는 많으니까 필요한 것만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나머지 더 궁금하시면 다른 데 한번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여기에 이게 라이트 테이블이잖아요. 제가 이거는 요거 같은 경우는 설정한 거고 여기 이게 라이트 테이블이 켜져 있죠. 그럼 1번이죠. 자, 이게 이건가? 이게 라이트 테이블로 들어갔나? 일단 헷갈리니까 일단 등록 해제하겠습니다. 자, 1번 요거를 라이트 테이블에 올려 놓으면요. 이렇게 전구 표시가 납니다. 이게 라이트 테이블에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뭐 각 자글자글한 표시들이 있는데 그건 천천히 보시면서 작업하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궁금하신 거나 더 알려주실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